사실 미국의 전략 자산화 움직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 부분과 최근 살펴보고 있는 이 주요 이슈들도요.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미국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한다는 움직임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법안 발의 현황도 좀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고요. 미국은 총 50개 주가 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 발의된 곳이 약 28개 주입니다. 나머지 아직 22개 주는 좀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요. 발의된 28개 주 가운데서는 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이 10개 주, 투표 진행 중인 곳이 13개 주, 그리고 이제 부결된 곳이 5개 주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50개의 뭐 주별 현황을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사실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어떠한 자금으로 어떠한 이제 자금 출처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뭐 재무장관 또는 상무장관에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 없이 또 비용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180일 이내에 좀 가져와라라고 이제 사실 뭐 지시만 해놓은 상황이고 아직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뭐 답안에 나오는 뭐 예로서는 이제 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산다. 혹은 이제 관세를 올리면서 관세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뭐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는요.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었다라는 것은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어떠한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좀 그것을 타겠다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각 주마다 다른데 뭐 적게는 뭐 예산의 1% 또는 예산의 10%까지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을 뭐 모으는데 이제 좀 그런 걸 활용을 하겠다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되게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투표 진행 중인 곳도 이제 보시면은요, 애리조나나 뭐 텍사스, 유타주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좀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좀 시장에서 이제 큰 손들 그리고 이제 국가들의 움직임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은 뭐 시장의 분위기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뉴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파월 뭐 의장이죠. 페드의 파월 의장에 대한 해고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이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해도할 생각은 없다. 이제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중국에 되게 좀 강하게 밀어붙였던 관세 정책들에 대해서도 되게 좀 유연하게 우리는 중국과 이제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할 것이고 관세율도 뭐 145%를 이야기했으나 그것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켰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파월 의장의 해임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해임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런 독립 기관이거든요. 페드 같은 경우는요. 페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뭐 자유자재로 좀 해임을 하게 된다라면은요. 그 신용도, 신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좀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국가 차원에서의 신용도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면모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측에도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뭐 46일 만에 9만 달러 속을 해보아했다. 이 기술주 디커플링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말씀드린 것은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다른 자산과 원래 일반적으로는 나스닥과 많이 동조화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게 좀 디커플링이 되면서 오히려 금과 같은 자산과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리스크 오프에서 리스크 온으로 전환될 때 또는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로 전환될 때 좀 보여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이 많이 올랐듯이 이제 비트코인도 뭐 디지털 골드로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장이 소프트뱅크, 테더와 30억 달러의 암호화폐 벤처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왜 중요한 뉴스인가 보시면요. 미국 상무장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하워드 루트닉인데요. 아들이 이제 브랜드 루트닉이고 이 브랜드 루트닉이 소프트뱅크 그리고 테더사와 함께 3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을 운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이것은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좀 따라해서 좀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워낙 그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상무장관 또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좀 우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뭐 매스 어댑션 측면에서 기업들이 하나 둘 더 생겨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긍정적인 뉴스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 아랫부분은요. 이제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회사이자 리서치 회사인 번스타인인데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장기 상승을 전망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또 발간하였습니다. 크게 5가지 이유인데요.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속적인 기관 수요와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미국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주류 금융권, 이제 블랙락이나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이런 주요 금융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법안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운용사에서의 인프라 투자도 좀 더욱더 활발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되게 좀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에 반영받는 건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받았지만요. 좋은 뉴스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폴 애킨슨이 실제로 또 취임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장기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미국의 주정부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발의 현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관세 정책과 또 파월 의장의 해임 안건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벤처캐피탈 출시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작용이 되면서 최근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1분기에는 시장의 깊은 하락과 또 지루한 횡보와 조정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2025년에 주목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슈와 이벤트들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한 게 제가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조금 저 긍정적인 부분을 너무 가져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관세 갈등, 무역 전쟁 종료, 합의, 그리고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1분기에 하락을 한 것을 보시면은요. 2월 초에 시작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관세 정책을 좀 강하게 하는지 또는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하루하루 올랐다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4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 90일간의 유예 기간 그리고 중국과와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국과 좀 이제 강하게 협의를 하겠다 하는 모습에 따라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이제 중국과는 더욱더 좀 더 유연하게 좀 대처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관세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였었지만은 이제 이게 하나 둘씩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약간 호재로 좀 전환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매크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유동성 증가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글로벌 M2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갔고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그리고 유럽,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왔으면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은 약 비트코인이 약 2달 또는 3개월 정도 이제 후행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양적 긴축 종료 및 양적 완화 기대감입니다. 이것도 결국엔 유동성 증가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가 좀 더욱더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에 대한 규모도 점점 줄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이 종료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이게 또 양적 완화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미국이 이미 막대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결국엔 양적 완화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또한 유동성이 좀 증가되면서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에 있는 것은 크립토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 전략자산 추진을 하고 있고 제도권도 편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 산업에 확장을 하고 있고요.
뭐 동시에 잘 아시겠지만 SEC가 업계와의 소송도 좀 종료를 하고 있고 뭐 현물 ETF에 대한 출시, 스테이블 코인, 채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반감기 사이클, 이제 반감기 이후 1년 뒤 또는 1년 반 뒤에 좀 메인 부율 마켓이 왔던 것을 보시고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